전문가를 모시고 그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 신영증권에서 아주 특색 있는 리포트를 내셨어요. 컨테이너에서 내리고 항공주, 비행기를 타자 해서 아무래도 해운보다는 운송 쪽, 항공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주요 이유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일단 운송업체들은 뭐 업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운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운임의 움직임을 많이 선반영을 하면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컨테이너가 지금 당장 안 좋아진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이번에 실적 나올 때 당연히 보셨겠지만 창사 이래 가장 좋은 실적들을 냈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컨테이너 선사만의 일이 아니라 글로벌 선사들이 다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이미 작년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한 20배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 실적이 잘 나올 때의 이유가 운임 때문에 잘 나왔는지 아니면은 물동량 때문에 잘 나왔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임이 많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운임이 물량이 많아서 올랐느냐 아니면은 이제 트래픽 잼이 걸려서 올랐느냐라고 보면 저희는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장은 정기선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노선이 좀 느슨해지는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수기가 되면 다시 좀 운임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가장 성수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제 내년 1분기가 되면 그때가 비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항차를 조금씩 빼면서 아마 전반적으로는 운임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저희 6개월도 남지 않은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이거에 대한 선반영을 좀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이미 많은 수익을 본 상태이니까 저희가 좀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다른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로 옮겨가자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뷰가 좀 주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 항공업종에 대해서도 또 뷰를 갖고 계신데 항공업종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네. 항공업종들의 이제 이번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아시겠지만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화물 영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대단히 안정적인 실적을 냈고요. 1분기보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상 걱정하고 있는 그런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제 여객 항공기를 띄우지 못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가 이렇게 현금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1분기보다 2분기에 영업 손실이 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분기보다는 저희가 더 최악의 상황을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제 항공업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수요가 늘어줄 거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7월 말부터 저희가 트래블 버블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일부 국제 항공 여객에 대해서 조금씩 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매우 미미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간 단위로 저희가 국제 공항을 이용한 객수를 보면 일주일에 한 150만 명 정도가 평년에 매번 그 정도씩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한 7만 명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많이 내려가서 4만 명대까지 줄었다가 그래도 7월 되면서부터는 이 부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려면 이 과정은 다 거쳐야 되는 상태이고요. 재무적으로 뭔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향후에 한 1년 이내로 볼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수요가 얼마나 느느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업계는 조금 상승 여력이 많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공업종 중에서 탑픽을 어떤 종목 보시는지 궁금한데 아시아나항공을 좀 꼽고 계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데 아시아나항공을 좀 탑픽으로 보시는 이유 함께 들어볼까요? 일단 대형 항공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 사업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매달 시간이 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물론 가장 대형 항공사에 해당하는 대한항공이 궁극적으로 그쵸? 네. 한국의 항공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한 모든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사이즈와 회사가 형성하고 있는 시가총액에 대한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이
별도 기준으로 회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사이즈로 보면 대한항공이 한 절반 정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저가항공사들과 유사한 시가총액인데요.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한항공에 피인수되게 되면 유상증자 자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보이고 있는 시총은 이제 실질적인 아시아나항공의 시가총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항공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 이제 벌크선을 우리가 많이 그 수주하는 등 굉장히 해운업 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운업종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그리고 투자 포인트 말씀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뷰가 좀 좋지 않지만 드라이벌크 해운에 대해서는 뷰가 좀 좋은 편이고요. 요즘에 이제 BDI가 4,000대를 돌파를 하면서 11년 전 이후에 가장 높은 운임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컨테이너 운임은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있어서는 어찌 되었건 수급 불균형이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벌크 같은 경우는 내년이 돼도 내후년이 돼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증 기준으로 그 벌크선이 내년에 한 1.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른 뭐 감속 운항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용 선박은 내년부터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드라이벌크 쪽 수요는 그럼 어땠느냐가 좀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어느 부분에도 드라이벌크 수요의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더 이상 굳이 화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고요. 재고가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리스타킹에 대한 니즈는 많은데 배는 많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이제 4,000대 운임을 10년 만에 본 상황이지만 내년에는 5,000대 운임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국내에 상장된 회사 중에 이런 운임이 좋아졌을 때 실제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체는 페노션입니다. 그래서 네. 페노션을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2017년을 저희가 산업재가 단기간 중에 가장 좋았던 시기로 꼽는데 그때의 밸류에이션의 상단에도 아직 못 미쳤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운임지수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또 항공은 여객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바닥권에서 최근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인데 혹시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리스크, 변수 등이 있을까요? 운송업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하신 뭐 항공업계에 대한 그 리스크는 저희가 항공업계는 사실 시간이 업종의 편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네. 이렇게 국제 여객기를 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길어지면 하단에 있는 적구항공사들은 계속적으로 현금이 타들어가는 그렇죠.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컨테이너 쪽 리스크는 뭐 아까 뉴스 하단에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국내 컨테이너 선사 중에 이제 메이저 회사인 HMM이 파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은 딜레이가 돼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업종 전체에는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우리 엄경화 연구위원님께서는 조선업종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선업 뭐 수주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최근 분위기 한번 살펴주시죠. 요번 실적 시즌에 모든 대형 조선업체들이 다 빅베스라고 얘기를 하죠. 엄청 큰 적자를 많이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 16년을 많이 기억을 하신다면 그때 국내에 있는 조선업체들이 거의 5조 정도의 적자를 떨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와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이제 배를 만드는 재료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므로 앞으로 만들 배에 대한 원가를 먼저 다 떨어내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떨어내는 것이라서 실제로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이번에 적자를 그 이후에는 그 향후에 이제 배를 만드는 실적은 조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수주 실적은 좋은데 현재 발생하는 매출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밸류에이션이 못 올라갔던 시기를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로 많이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실제로 그 수주가 엄청 들어오고 매주 선가가 오르는 상태였지만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때까지 거의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 밸류에이션이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고점으로 올라갔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하반기 실적 시즌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회사 그 산업의 업황은 워낙 좋은데 어닝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그 마지막 리스크를 좀 떨어버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조선업종 그리고 해운 그리고 항공까지 운송업종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